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인도사 두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내용 나올 거는 무굴 제국부터 인도 현대사까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동 출제 경향은 뭐 한번 살펴보시고요. 바로 무굴 제국 내용 들어갈게요. 자, 무굴 제국 하는데 앞에 뭐라고 붙었죠? 그렇죠. 몽골의 후예입니다. 무굴 제국의 몽골, 무굴 발음이 비슷하죠? 맞습니다. 이 페르시아어로 몽골을 읽으면 무굴이라고 합니다. 뭐 언어의 발음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 몽골에 아주 관련이 깊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이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 내용 볼 겁니다. 자, 성립 내용 볼게요. 자, 티무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티무르가요. 사실 자신만의 왕조를 세웠었는데 이 티무르 왕조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몽골의 몽골 제국의 재건을 기치로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티무르 후손인 바부르도 같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북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를 정복하고 주요는 뭐 파니파트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그 델리 술탄 왕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로디 왕조를 무너뜨리고 건국한 게 바로 이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도는요 여기저기 너무 옮겨다녀서 어느 한 군데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묻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명의 왕을 혹은 황제라고 할게요. 두 명의 황제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세 번째 아크바르와 여섯 번째 아우랑제부 되겠습니다. 아크바르, 아우랑제부. 자, 아크바르는 바브르의 손자예요. 그래서 뭐 아크바르의 조부께서 이러면 바부르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데칸권 이남을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인두세, 지지야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슬람교 국가거든요, 이 무굴 제국이. 근데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지지야를 냈어야 되는 게 델리 술탄 왕조 당시의 이야기였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폐지했습니다. 이거 인두세 안 내도 다른 종교 믿어도 돼. 더 관용이 커진 거죠. 관용의 폭이 더 커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토지개혁, 농업 생산력 증가, 뭐 힌두교도 관료 임명, 본인도 힌두교도 결.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용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농민 대상 자금 대출 제도 마련,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본인도 힌두교도 그 라지푸트 왕국의 딸이었나? 아무튼 결혼을 했습니다. 본인도 이슬람교도지만 힌두교도와 결혼했다라는 거 굉장히 관용적인 모습을 아크바르가 보여줬다. 그의 반면에 아우랑제부는 완전히 좀 딴판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최대형 포토를 확보할 정도로 땅덩이 넓었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니까 돈이 모자라요. 재정난입니다. 여기다가 이슬람 제일주의를 표방하게 되면서 급기야 지지야를 부활시킵니다. 즉, 너 다른 종교 믿고 싶어? 그러면 세금 내. 자, 그럼들 옛날에야 델리 술탄 왕조 때야 지지야만 내고 이러면 그것은 관용 정책이었겠죠. 근데 아크바르가 지금 막상 없애놓은 거를 다시 세금을 만들어서 너 믿으려면 다시 세금 내라고 하면 이거는 탄압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는 건립하고요, 힌두교 사원은 부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면서 본인이 죽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반란이 발생할 그런 빌미를 엄청나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죽고 나서 이 사람 1707년까지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엄청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야말로 무굴 제국 전체가 북중남, 북부, 중부, 남부 전부 전쟁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일단 쇠퇴 과정 볼게요. 자, 시크교도가 여러분들 펀자브 지방에서 시크교도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시크 전쟁이고요. 그리고 중부에서는 인도 중북부에서 이 힌두교 동맹인 마라타 동맹이 등장합니다. 마라타 동맹이 등장해서 여러분들 마라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마라타가 아닙니다. 마라타예요. 자, 그리고 남부지방에서는 마이소르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막 쇠퇴하니까 막 갈라서니까 중앙에서 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방의 각지의 토호들이 자기만의 세력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나라, 즉 유럽에서도 침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나라, 프랑스와 영국을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무굴 제국의 경제 문화인데요. 여러분들 대내외적으로 이런저런 발전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무굴 제국은요, 힌두와 이슬람이 섞여 있는 그런 문화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종교적으로는 일단 시크교가 등장했잖아요. 이 16세기 초에 나나크라는 사람이 창시했고요. 힌두와 이슬람을 섞은 그런 종교라고 합니다. 이 시크교가요. 근데 일신론이에요.
힌두교는 다신교고 이슬람은 일신교죠. 근데 이 시크교는 일신론입니다. 자, 언어 볼게요. 언어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선지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우르두어가 여러분들 그 공용어였습니다. 근데 공문에는 페르시아어만 썼다라고 하고요. 이 우르두어는 뭐냐?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언어입니다. 자, 건축 분야 볼게요. 여러분들 대땅 유명한 거죠? 타지마할 5대 황제였던 샤자한. 사실 그 아우랑제보의 아버지거든요. 샤자한이 자기 왕비가 죽자, 이 뭄타즈 마할 이 죽자, 여러분들 그 왕비를 추모하면서 건립한 게 바로 타지마할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잘 지었다고 하고요. 밑에 사진도 있죠. 뭐 엄청 사진만 봐도 엄청 이뻐 보여요. 자, 그리고 시크교는요, 여러분들 아크바르 때 건립된 건데, 여러분들 황금 사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화 부분은요, 무굴 회화가 유명했다는데, 이 페르시아 세밀화의 인도 양식을 조화시켰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그림 보면 이게 바로 이제 무굴 회화겠죠.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인도의 민족운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 아까 무굴 제국 거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지방 각지에서 토호들이, 그러니까 한국사의 표현으로 따지면 뭐 호족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외국 세력들도 막 밀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인데 여러분들 영국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이 1600년도에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동인도 회사 되겠습니다. 동인도 회사는요, 여러분들 이 회사가 세워진 이후로 인도의 지방 세력, 즉 토호들을 장악하고요,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러분들 인도가 그 무굴 제국이 각지에서 지방 세력이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아까 앞에서 봤죠. 북쪽에서 시크, 중부에서 마라타, 남부의 마이소르 이런 등등의 무굴 제국이 전반적으로 망해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서 영국이 여러분들 프랑스와 그 라이벌 구도를 갖게 됩니다. 인도를 두고 누가 인도 시장을 먹을 거냐?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이런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끝낸 것이 바로 플라시 전투입니다. 플라시는 이제 벵골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인데요. 이 플라시 전투 1757년에 플라시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여러분들 벵골 지역을 장악하고요. 누가? 영국이 장악하고요. 이후에 인도에 대한 무역을 독점하고 인도를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시장은 영국 거라는 그런 공식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영국의 침략이 심화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연도 기억해 줄만 합니다. 세포이 항쟁입니다. 1857년. 여러분들 플라시 전투에서 정확히 100년 뒤거든요. 이 세포이 항쟁 1857년에 시작됐습니다. 자, 배경 보겠습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와 착취가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영국과 세포이 간에 여러분들 종교 갈등이 일어납니다. 종교 갈등에 관한 부분은 밑에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세포이들이 원래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용병들이었는데 이들이 급기야 총을 거꾸로 들고 영국에게 이제 반기를 든 거죠.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이제 다른 세포이가 아닌 다른 인도 사람들도 이 인도 독립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 세력이 한때 이 델리를 장악하는 등 이 북인도 지역을 아주 그냥 떨쳤다고 합니다. 세력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 세력은 서로 이렇게 좀 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런 생각도 다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공동의 목표가 흩어지는 거죠. 독립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한국도 그 독립운동 할 때 막 내분하고 이렇잖아요. 당시 이 독립운동 세력이 내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동인도 회사가 좀 무자비한 무력 진압을 계속 진행하게 되고요. 이 결과로 영국은 뭘 결정하냐? 무굴 제국의 황제 허울 뿐이었지만 그 황제마저 폐위시킵니다. 볼수록 이 대한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인도 통치하는 방법을 개선하겠다. 자, 이전까지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일종의 간접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 통치를 이제 개선하겠다. 누구 입장에서? 그렇죠. 영국 입장에서 개선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인도 회사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1858년에 동인도 회사를 없애버리고요. 그러면서 뭘 만들게 되냐? 영국령 인도 제국을 여러분들 한 20여 년 뒤에 성립시킵니다. 준비를 착착착 해서 이제 인도는 완전히 영국의 왕이 다스리는, 즉 영국 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무굴 제국을 동인도 회사 통해서 그 시장으로 이렇게 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인도를 영국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 양장은 사실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인도 최초의 대규모의 민족운동이었고요. 이름으로써 인도인의 민족의식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도의 근대화 운동을 좀 정리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세포이 항쟁을 이제 전후로 해서 이런저런 근대화 운동이 있었거든요. 자, 배경 먼저 볼게요. 자,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면직물 공업 중심으로 민족 자본가, 즉 인도 사람인데 돈 좀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운동과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이제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둘 게 바로 이 19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되겠습니다. 자, 브라흐마 사마지는요, 여러분들 람 모한 로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동안 인도에 있었던 각종 폐습을 타파하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인도인의 교육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요, 여러분들 브라만의 운동입니다. 람 모한 로이도 브라만 계급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인데 순수한 힌두교의 교리로 복귀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카스트 제도를 반대합니다. 본인이 브라만 계급 출신이고 순수 힌두교를 얘기하지만 카스트 제도는 반대합니다. 특이하죠. 브라흐마 사마지 1828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쭉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인도 국민회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인도 국민회의는 이름만 봐서는 인도의 그 뭔가 약간 민족운동하는 세력들 같지만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이 1885년 이때 결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영국이 이 옆에서 일종의 분열 통치책으로 만든 게 인도 국민회의입니다. 인도인을 회유할 목적으로 지원했고요. 그래서 좀 인도인 중에서도 뭐 좀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분들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 국민회의가요, 1905년 벵골 분할령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이게 친영 단체였거든요. 영국이 엄청 친하게 하고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는 등 일종의 그 한국사로 치면 친일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반영 단체화 됩니다. 반영 단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벵골 분할령이 도대체 뭐냐면 여러분들 당시에 영국이 이 반영 기온이 지나치게 높은 벵골 지역, 아까 플라시 있던 그곳이에요. 플라시 전투 있었던. 자, 벵골 지역에 종교 대립을 조장시켜서 영국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종교가 달라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든다라는 것을 그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민족운동을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인도 국민회의, 믿었던 인도 국민회의가 뒤돌아선 겁니다. 반영운동을 전개하면서 콜카타 대회라는 걸 열어버려요. 콜카타 대회 1906년에 벵골 분할령 1905년 콜카타 대회 1906년 이 대회에서요 킬라크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4가지의 강령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인도인의 자치를 주장하는 스와라지, 정치적 자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인의 경제적 자립, 즉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하는 스와데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국 상품 불매하고 국민교육 진흥하다. 뭐 이런 것들 4대 강령을 세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와라지 정치적 자립, 스와데시 경제적 자립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영국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이 인도 국민회의가 대체로 여러분들 그 힌두교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반대로 이슬람교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당시 전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들을 후원하면서 또 내분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 벵골 분할령을 6년 만에 1911년에 이제 취소하게 되었고요. 명목상으로나마 인도인의 자치를 인정합니다. 근데 명목상이라는 거예요. 명목상 말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벵골 분할령이 나중에 인도가 독립하고 나서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동벵골 지역이 또 동파키스탄으로 분열되는 독립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파키스탄은 나중에 방글라데시가 되는 거예요. 이 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약간 그 말의 그 귀처럼 이렇게 말 얼굴의 귀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중요한 인물들이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간디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여기 밑에 네루 되겠습니다. 자,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사티아그라하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1차 대전 당시에 영국이 인도에 자치권을 부여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영국이 근데 승리하고 나서 또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런 적 없어라고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롤럿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인도인을 대상으로 또 탄압을 더 지속하게 되죠.
더 심화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도 국민회의와 전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 아까 위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반영운동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이 마하트마 간디 선생이 인도 전역에서 사티아그라 하면서 소금 행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소금 행진이냐면 당시에 소금을 그 사적으로 캐지 못하게 했었어요, 영국이. 근데 이 사람이 간디가 돌아다니면서 사적으로 소금을 캐면서 비폭력, 폭력, 누군가를 막 공격하고 때리진 않지만 하지만 말은 안 듣는 겁니다. 불복종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네헤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도의 독립동맹을 만들었고요. 자치가 뭐냐? 자치 그따가 필요 없고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국은 나중에 여러분들 신인도 통치법이라는 걸 35년도에 제정하게 되고요. 이건 저는 자치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47년에야 현대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졌고요. 그리고 동벤골 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그쪽 동파키스탄으로 갈려져 있다가 역시 방글라데시로 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도 관련해서는 지금 이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카슈미르 분쟁, 카슈미르 지역의 분쟁인데요. 영토 분쟁입니다. 엄청 많이 전쟁했고요. 중재에서 분할 통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